김명희가 아니라 고아원 출신 김단희. 우리를 완벽하게 속였어. 오정란의 환희에 찬 비명이 샹들리에 아래를 찢어발기자 박태호의 핏발선 두 눈이 단희를 향합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대답해봐. 이 끔찍한 상황이 다 뭐냐고. 여기 입양 기록 증명서에 김단희라고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단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순간 어둠이 깔린 차 안에서 민준이 교수의 전화를 받습니다. 맡기신 그 시계 말입니다. 7년 전 지문 복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당장 확인해 주십시오. 클로이가 정말 백진주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거짓의 가면이 벗겨진 아델가에 역대급 피바람이 몰아칩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를 확신한 오정란의 등 뒤로 치명적인 부메랑이 날아오고 있죠. 당신이 보낸 돈가방 사진, 회장님이 보셔도 괜찮겠어? 벼랑 끝에서 시작된 가짜들의 처절한 역습이 핏빛 밤을 물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김명희가 아니라 김단희.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어. 오정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를 매섭게 갈랐습니다. 박태호의 굵은 주름이 걷잡을 수 없이 일그러지고 분노로 붉어진 그의 두 눈이 멍하니 서 있는 단희를 향해 꽂히죠. 정란의 등 뒤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허름한 서류 봉투 하나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툭 던집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로 선명하게 찍힌 이름은 김단희. 과거의 입양 기록 증명서였습니다. 평화롭던 아델가의 저녁은 단 한 장의 종이 쪼가리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거친 숨을 몰아쉬던 태호가 서류를 집어들고는 단희의 발밑으로 거칠게 흩뿌립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네가 대답해봐. 이 끔찍한 상황이 다 뭐냐고. 회장님, 저건 다 모함입니다. 저 남자가 돈을 뜯어내려고 어디서 뻔뻔하게 발뺌을 해. 네 양아버지 조카가 직접 들고 온 호적 등본이야. 오정란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환희가 번집니다. 20년 전 자신이 목을 졸라 죽였던 김명희가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눈앞에 서 있는 여자가 명희가 아니라 그저 겁먹은 동생 단이라는 사실은 정란에게 구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치는 단이를 보며 정란은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잔뜩 겁에 질린 단이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서늘한 비웃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삼촌이 죽기 전에 나한테 똑똑히 말했어. 진짜 명희 누나는 옛날에 죽었고 네가 죽은 언니 이름 훔쳐서 부잣집 사모님 노릇하고 있다고. 회장님, 제가 직접 이자의 거처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김명희라는 껍데기 뒤에는 늘 김단이라는 유령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송근태가 남자의 말에 쐐기를 박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태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죠. 자신을 속이고 아델의 바이오 부문 사장 자리까지 꿰찬 여자가 사실은 근본도 없는 가짜라는 사실은 태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단희의 목을 조를 듯 으르렁거리는 태호의 압박 속에서도 단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를 힐끗 내려다봅니다. 사냥감이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죠. 한편 팽팽한 살얼음판 같은 본가와 달리 제1본부장실의 공기 역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던 민준이 책상 너머의 교수를 향해 간절하게 묻습니다. 자동차 폭발 사고의 유품이라고요? 7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지문 복원이 가능합니까? 훼손이 심해서 확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은 흔적을 최대한 살려본다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부탁드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시계에 묻은 지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민준의 절박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우는 순간 덜컥 문이 열리며 현준이 굳은 얼굴로 들어섭니다. 교수의 뒷모습을 노려보던 현준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죠. 보안실에서 지문을 바꿔치기 하려던 클로이를 아슬아슬하게 구해냈건만 기어이 유품까지 뒤져 진실을 캐내려는 민준의 집요함에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지문이라니? 너 설마 죽은 진주 시계로 클로이 지문을 확인하겠다는 거야?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네가 입을 다물겠다면 내가 직접 증명할 테니까. 그만 좀 해. 클로이가 진주라는 헛소리로 그 여자 괴롭히는 거 내가 더는 안 본다고 했지. 현준이 거칠게 다가가 민준의 멱살을 움켜쥐지만 민준은 서늘한 눈빛으로 현준의 손을 거칠게 쳐냅니다. 진주를 향한 민준의 지독한 미련은 이미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죠. 교수가 남기고 간 명함을 만지작거리는 민준의 시선 끝에 클로이를 향한 지독한 의심과 그리움이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본가의 거실에서 정란은 이제 완전히 기세를 몰아 다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들바들 떠는 척하는 다니의 어깨를 매섭게 내리치며 정란이 쐐기를 박죠. 이래도 네가 김명희야? 남의 이름 훔쳐서 우리 아들을 통째로 삼키려던 네 그 더러운 속셈. 오늘로 끝인 줄 알아. 태호 역시 거친 숨을 내쉬며 당장 이 사기꾼을 끌어내라며 송근태에게 소리칩니다.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다니의 입술 사이로 아주 작고 서늘한 미소가 번져갑니다. 오정란이 휘두른 칼날이 정확히 그녀 자신의 목을 향해 되돌아갈 시간이 임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저 사기꾼년 끌어내! 박태호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자 송근태가 험악한 얼굴로 다니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허름한 입양 기록 증명서 한 장이 불러온 파장은 아델가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올랐죠. 오정란은 승리의 쾌감에 취해 두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짓누르던 진짜 김명희의 망령이 눈앞에서 가짜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겠다. 그럼 이건 뭔데? 정란의 곁에 섰던 남자가 이번에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 몇 장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보란듯이 흩뿌렸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깡마른 여자아이 2명이 고아원 마당에 서 있었죠. 누가 봐도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 명희와 다니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남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사진 속 다니의 얼굴을 굵은 손가락으로 꾹 찔렀습니다. 우리 삼촌이 뼈 빠지게 벌어서 입양에다 키워놨더니 머리 좀 컸다고 죽은 언니 이름 훔쳐서 이 으리으리한 집구석에 또아리를 틀어. 네가 사람년이야. 당신 대체 나한테 왜 이래? 당신 오정란 사모님이 돈 주고 매수한 가짜잖아. 다니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며 정란을 노려보았지만 정란은 오히려 여유롭게 소파에 몸을 기대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발악하는 꼴은 정란이 그토록 바랐던 완벽한 희극이었으니까요. 어디서 함부로 내 이름을 들먹여. 네 양아버지 조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직접 찾아왔다잖아. 네가 그동안 내 남편과 아델 그룹을 능멸한 죄. 오늘 낱낱이 까발려 주마.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입 닥쳐. 네 입에서 나오는 그 알량한 변명. 이제 단 한 글자도 듣기 싫으니까. 태호가 탁자를 거칠게 내리치며 다니의 말을 잔인하게 잘라냈습니다. 태호의 눈동자에는 자신을 기만하고 권력을 탐했던 가짜에 대한 혐오만이 가득했죠. 그 순간 남자가 또다시 가방에서 두툼한 통장 사본을 꺼내 태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삼촌 병원비 핑계로 빼돌린 돈이 얼만지 아십니까? 여기 이 거래 내역을 보시죠. 촘촘하게 찍힌 내역 사이로 아델 갤러리에 자금이 흘러간 정황이 교묘하게 짜집기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완벽한 승리를 위해 단위를 횡령범으로까지 올가맬 작정으로 준비한 가짜 증거였죠.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내년이 감히 내 회사 돈을 빼돌려? 송근태, 당장 경찰에 전화해. 정란의 날카로운 지시가 떨어지자 송근태가 즉각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습니다. 태우는 이 모든 아수라장이 끔찍하다는 듯 이마를 짚고 고개를 돌려버렸죠. 단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파르르 떨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그것은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사기꾼의 비참한 최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가려진 단이의 입꼬리는 서서히 위를 향해 말려 올라가고 있었죠. 오정란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순간 이 판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단이의 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같은 시각 본가로 향하는 민준의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교수가 건넨 밀봉된 지문 감정 결과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핸들을 쥔 민준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클로이가 정말 진주라면 그녀가 아델가를 향해 휘두르는 저 파멸의 칼날을 자신이 직접 막아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진주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가속 페달을 거칠게 밟자 스포츠카의 날카로운 엔진음이 어두운 밤거리를 매섭게 찢어발겼습니다. 민준이 무서운 속도로 저택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본가 거실에 피 말리는 대치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승기를 확신한 정란이 단이의 귓가에 바짝 다가가 뱀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경찰이 오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네 발로 나가. 네가 걸친 그 비싼 옷, 네가 누리던 그 알량한 권력, 전부 다 두고 맨몸으로 꺼지란 말이야. 승자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한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단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것처럼 보였던 그 떨림은 끓어오르는 환희를 억누르는 지독한 인내의 흔적이었죠. 단이가 천천히 바닥에 흩어진 입양 기록 서류를 움켜쥐며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 위로 사냥감을 완벽한 함정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은 포식자의 서늘한 광기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오정란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낼 치명적인 덫이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꽉 쥐고 있던 단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줄 알았던 그녀의 두 눈은 섬뜩할 만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단이의 낮고 기묘한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란은 흠칫 놀라면서도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멸시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핏줄이 직접 찾아와서 가짜라고 증명하는데 이제 와서 동정표라도 구걸할 작정이야? 회장님,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당장 밖으로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시죠. 송근태가 남자의 어깨를 감싸며 거들고 나서자 박태호 역시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을 속인 사기꾼의 입에서 변명이 나오는 것조차 역겹다는 태도였죠. 하지만 단이는 태호의 끓어오르는 분노나 정난의 날 선 조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낯선 남자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가련한 희생양의 허물은 이미 완벽하게 벗겨진 뒤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양아버지의 조카라면 내가 입양되던 날 아버지가 내 손에 쥐어줬던 물건이 뭔지 똑똑히 알 텐데요. 단이가 한 걸음 다가서자 남자는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정란이 매수한 대로 대본을 달달 외우긴 했지만 이렇게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며 압박해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죠. 남자의 시선이 다급하게 정란을 향해 흔들렸고 정란은 초조함을 감추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대답해. 저 가짜가 더 이상 입도 뻥끗 못하게 네가 다 말해버리란 말이야. 그 금반지. 그래, 금반지였습니다. 우리 삼촌이 무리해서 금반지를 사줬죠. 남자의 입술을 비집고 튀어나온 어설픈 대답에 다니의 입꼬리가 호선을 그리며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그 기괴한 미소에 굳어있던 태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다니는 남자의 멱살을 쥐어 잡을 듯 가까이 다가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양아버지는 평생을 공사장 일용직으로 구르면서도 내 병원비 하나 못 대서 피눈물을 흘리던 분이야. 그런 분이 금반지? 당신 대본을 너무 엉성하게 외웠네. 무슨 헛소리야. 나는 분명히 내가 아까 로비에서 물어봤지. 정말 후회 안 하겠냐고. 다니의 서늘한 경고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란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무시하며 송근태에게 턱짓으로 눈치를 보냈습니다. 속임수가 들통나기 전에 무력으로라도 다니의 입을 틀어막으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다니의 다음 행동은 정란이 꽉 쥐고 있던 승리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만큼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니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휴대폰 하나를 꺼내 허공에 치켜들었죠. 오정란 사모님이 당신 입을 막으려고 건넨 그 5천만 원짜리 돈가방. 지금 어디 숨겼어? 오정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굳어버렸습니다. 다니의 휴대폰 액정 위로 남자가 아델 갤러리 지하 주차장에서 송근태로부터 검은색 가방을 건네받는 선명한 사진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호의 시선이 액정 화면과 정란의 굳은 얼굴을 번갈아 향하며 방금 전까지 단이를 향했던 분노가 서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너 인연 감히 어딜 함부로 모함을 해. 저건 다 조작된 사진이야. 사모님, 전 분명히 사모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니의 손가락이 액정 위를 미끄러지듯 스치자 이번에는 사진이 아닌 시커먼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던 오정란의 발밑으로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깊고 어두운 함정이 쩍하고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거실의 폭로전이 극으로 치닫던 그 시각. 민준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아델가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거칠게 차문을 닫고 내린 민준의 손에는 교수가 건넨 밀봉된 지문 감정 결과지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죠. 본관으로 향하려던 민준의 시야에 정원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빠르게 몸을 숨기려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었습니다. 클로이였습니다. 클로이. 민준의 서늘한 부름에 클로이의 하이힐 굽소리가 바닥에 날카롭게 멈춰섰습니다. 민준은 성큼성큼 다가가 봉투를 쥔 손을 들어 올리며 그녀의 속내를 꿰뚫어 볼 듯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지문, 보안실에서 현준이가 빼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가로챘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한 신분으로 위장했어도 과거의 물리적 흔적까지 지울 순 없을 테니까. 그래서요? 본부장님이 그토록 잊지 못하는 죽은 첫사랑의 흔적이라도 나왔나요? 이 봉투 안에는 7년 전 폭발 사고 유품에서 나온 지문 감정 결과가 들어있지. 어디 한번 열어보시죠. 그 안에 든 게 판도라의 상자인지 아니면 본부장님의 헛된 미련일지. 클로이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클로이의 그 여유로운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호흡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거실 안에서 다니와 정란의 사활을 건 핏빛 폭로전이 벌어지는 동안 저택 밖에서는
진주의 정체를 둘러싼 또 다른 시한폭탄의 초침이 무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봉투의 붉은 봉인을 뜯어내려는 민준의 손가락 끝으로 서늘한 밤 공기가 날카롭게 베어들었습니다. 이 돈만 받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떠나겠습니다. 대신 저 여자가 김명희가 아니라 고아원 출신 김단이라는 사실만 회장님 앞에서 똑똑히 증언해 단이의 검은색 휴대폰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오정란, 그녀 자신의 음성이었습니다. 서늘한 기계음 섞인 낭독이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뚝뚝 떨어지자 거실의 공기는 일순간 숨막히는 진공 상태로 변해버렸죠. 완벽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정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박태호의 굵은 목비끈이 툭 붉어져 오르더니 이내 정란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정란, 지금 저 휴대폰에서 나오는 소리 대체 뭐냐고 묻고 있잖아. 회장님, 저건 다 함정이에요. 저 가짜년이 제 목소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조작? 그럼 갤러리 주차장 CCTV에 찍힌 저 돈가방도 조작이라는 겁니까? 단이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정란의 변명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벼랑 끝에 몰린 가련한 사냥감의 것이 아니었죠. 오랜 시간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온 포식자의 눈동자가 정란의 헐떡이는 숨통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린 낯선 남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기꾼으로 몰려 꼼짝없이 감방에 갈 위기임을 직감한 것이죠. 사모님, 일이 틀어지면 저 혼자 덤터기 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습니까? 너 이 자식,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송근태, 저 새끼 당장 끌어내.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오정란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대본만 읽었을 뿐입니다. 남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품속에서 시커먼 검은색 비닐 뭉치를 꺼내 태호의 발밑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묶여있던 끈이 풀리며 5만 원권 돈다발이 뱀의 혓바닥처럼 거실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닥에 뒹구는 지폐 뭉치와 정란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아대를 삼키려던 아내의 추악한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이게 다 내년이 꾸민 짓이었어?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아델의 후계 구도를 흔들려고 이따위 천박한 삼류 연극을 벌여. 여보,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전 그저 우리 아델을 지키려고. 닥쳐. 네가 내 밥상에 독을 풀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태호의 거대한 손이 허공을 가르며 정란의 뺨을 무섭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넓은 거실을 날카롭게 울렸고 정란은 비명을 지르며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죠. 평생을 하녀의 꼬리표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건만 결국 그녀가 쌓아 올린 헛된 욕망의 성체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송근태가 다급하게 정란을 부축하려 뛰어들었지만 태호는 송근태마저 매서운 눈빛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 있는 단이의 시선만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택 정원의 짙은 어둠 속 민준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봉인을 뜯어냈습니다. 달빛 아래로 드러난 감정 결과지의 글씨들을 쫓아내려가는 민준의 눈동자가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 있던 클로이의 붉은 입술 사이로 옅은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백진주가 맞답니까? 이럴 리가 없어. 분명 그 시계는 진주가.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본부장님의 그 지독한 망상이
저라는 사람을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결과지를 움켜쥔 민준의 손등 위로 힘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문 불일치라는 차가운 5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안에서는 오정란이 스스로 판 무덤에 갇혀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거실 밖에서는 민준이 클로이가 쳐놓은 완벽한 진실에 덫에 걸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향해 질주하는 두 여자의 시퍼런 칼날이 아델가의 심장을 동시에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꾸민 짓입니다. 제가 그깟 갤러리 자금 좀 유용했다고 죽은 명의를 흉내내며 우리 집안을 집어삼키려는 저 사기꾼을 그냥 두실 작정이세요? 뺨을 맞고 바닥에 나뒹굴던 오정란이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입안에서 터진 핏물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벼랑 끝에 매달린 독사처럼 번들거렸죠.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단이가 가짜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태호의 뇌리에 각인시키려 필사적이었습니다. 태호의 붉게 충혈된 눈이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정란과 바닥에 흩어진 입양 기록 서류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비록 정란의 방식이 천박하고 괘씸하다 해도 저 서류가 사실이라면 단이 역시 아델을 기만한 희대의 사기꾼임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이 입양 기록은 뭐냐? 네가 정말 명의가 아니라 그 동생 단이라는 말이 사실이냔 말이다. 태호의 으르렁거리는 추궁에 거실의 공기가 다시금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정란의 입가에 찰나의 희열이 스쳤죠. 남자가 가져온 입양 서류만큼은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이는 오히려 우아한 손짓으로 흩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태호의 불타는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매수한 사기꾼이 들고 온 서류를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뭐라고? 그럼 저게 다 가짜란 말이야.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 입양 서류가 발급된 보육원의 직인이 찍힌 위치를 말입니다. 다니의 말에 태호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를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노려보는 태호의 미간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눈앞에 서류에 찍힌 보육원 직인은 누가 봐도 엉성하게 복사에 붙여넣은 티가 역력한 조악한 가짜였습니다. 정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사람을 시켜서 원본을 빼돌려오라고. 사모님께서 사람을 시켜 원본을 찾으신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미리 손을 좀 썼죠. 사기꾼이 건넨 달콤한 미끼를 의심 한 번 안 하고 덥석 무실 줄은 몰랐습니다만. 너 인연, 처음부터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작정하고 이 남자를 내게 보낸 거였어. 정란이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단이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송근태가 다급히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완벽한 역전이었습니다. 단이는 정란이 자신의 정체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오히려 가짜 정보원 남자를 정란에게 접근시켜 역으로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조악한 가짜 서류, 돈가방을 건네는 사진, 결정적인 녹취록까지. 오정란은 단이가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제 목을 매단 꼴이었죠. 회장님, 오정란 사모는 제가 아델의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민준이를 내쫓기 위해 끊임없이 저를 모함해 왔습니다. 급기야 이런 얄팍한 사기극까지 벌이며 아델의 명예를 먹칠하고 있죠. 이제 그만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단이의 서늘한 종용에 박태호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감히 그룹의 후계 구도까지 쥐락펴락하려던 정란의 오만함은 태호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영린이었으니까요. 태호가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올려 바닥에 주저앉은 정란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아델의 안주인 자리는 오늘부로 끝이야.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다 잘못했어요. 네?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나.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송근태마저 어쩌지 못하는 사이 들이닥친 경호원들이 울부짖는 정란의 양팔을 억센 힘으로 붙잡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저택의 복도를 울리는 정란의 처절한 비명과 욕설은 가난한 하녀에서 출발해 권력의 정점에 섰던 한 여자의 비참한 몰락을 알리는 진혼곡과도 같았습니다. 태호는 역겨운 벌레를 쫓아낸 듯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죠.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홀로 남은 다니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뒹구는 가짜 입양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는 없었습니다. 20년 전 명희 언니의 숨통을 끊었던 오정란을 향한 첫 번째 복수가 완성되었을 뿐 아직 진짜 괴물인 박태호의 숨통은 끊지 못했으니까요. 서류를 구겨 쥐는 다니의 손끝에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다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본관 현관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리며 굳은 표정의 민준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여유로운 미소를 띤 클로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본부장님, 벌써 포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억지를 부릴 참이신지. 민준은 대답 없이 멈춰서서 바닥에 나뒹구는 지폐 뭉치와 구겨진 서류들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거실의 참상은 자신이 밖에서 지문 결과지와 싸우는 동안 집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흔들리는 시선 끝에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다니의 얼굴이 꽂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준의 떨리는 질문이 적막한 거실을 울리는 순간 2층 계단, 난간을 짚고 서 있던 현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민준과 클로이, 거실을 장악한 다니, 그리고 2층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내려다보는 현준. 거짓과 복수로 뒤엉킨 네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판이 다시 한번 무섭게 뒤집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대체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 민준의 갈라진 목소리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가짜 입양 서류와 5만 원권 지폐들을 멍하니 응시하던 다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과 클로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그녀의 얼굴에는 오정란을 쫓아낸 승자의 기쁨 대신 더 깊은 어둠을 준비하는 야차의 서늘함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정란 사모가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걸려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아델가에 진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피바람이라 가짜가 진짜를 밀어낸 이 완벽한 희극에 아주 잘 어울리는 촌평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다니의 뼈있는 대답에 클로이가 도발하듯 민준을 올려다보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이미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의 비릿한 미소에도 민준은 묵묵부답이었죠. 그의 핏줄 선 손에 꽉 쥐어있던 서류 봉투가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봉투 밖으로 반쯤 삐져나온 종이 위에는 지문 불일치라는 5글자가 붉은색 잉크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지난 7년간 미친 듯이 매달려왔던 진주라는 희망의 끈을 잔인하게 끊어버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민준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로 클로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았어. 당신은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진주가 아니야. 이제야 그 지독한 망상에서 깨어나셨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하지만 착각하지 마. 당신이 진주가 아니라는 건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 이유도 봐줄 이유도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뜻이니까. 민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절망에서 차가운 분노로 뒤바뀌며 클로이를 압박했습니다. 진주가 아니라면 아델을 쥐락펴락하려 드는 이 위험한 여자를
현준의 곁에 가만히 둘 수 없었죠. 그 살벌한 경고가 거실을 얼어붙게 만든 순간 2층 계단에서 느릿하고 경박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이별 선언이네. 그럼 이제 클로이는 완벽하게 내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계단을 내려온 현준이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클로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이 보안실에서 빼돌린 지문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을 아는 현준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민준을 더욱 거세게 도발했죠. 두 형제의 날선 대립이 폭발하기 직전 바닥에 떨어진 감정 결과지를 무심코 내려다보던 다니의 두 눈이 기괴하게 커졌습니다. 테미바이오, 폭발사고 유품, 시계? 다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작지만 날카로운 중얼거림에 거실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집어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클로이를 뚫어지게 응시했죠. 그녀가 얼마 전 오정란의 비밀장부에서 발견했던 백준기 대표의 죽음과 아델의 비리가 얽혀있는 바로 그 이름이 테미바이오였습니다. 그 저주받은 이름이 왜 클로이의 지문 감정서에 적혀 있는 것인지 다니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의심이 무서운 속도로 얽혀들기 시작했습니다. 클로이, 당신, 테미바이오 백준기 대표와 대체 무슨 사이죠? 다니의 벼락 같은 추궁에 그토록 여유롭던 클로이의 미소가 산산조각나며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서로를 이용하려던 두 복수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맹렬하게 충돌했죠. 민준의 의심을 벗어났다고 안도하던 클로이의 등 뒤로 단이라는 더 끔찍하고 예리한 진실의 추적자가 바짝 다가온 것입니다. 오정란이 사라진 거실 한가운데서 가짜 명의와 가짜 클로이의 두 번째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오정란의 몰락이 불러온 거실의 난장판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의 꼬리가 무섭게 밟히고 맙니다. 테미바이오의 비밀을 눈치챈 다니의 압박이 클로이의 완벽한 가면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기 시작하죠. 과연 클로이는 자신을 옥죄어 오는 다니의 칼날을 무사히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